Gigantisch auf das neue Model 3. I don't see it as a replacement for this car. I think the Model 3 will be more a day-to-day use car that we'll use for shopping and going to the stores. It's a much more fitting car for our region. We don't have streets that big and parking lots that big. Nein! Geil! So, lol. You're going to drive it. Me? Yes. Oh, Lord. Lovely. It is. Oh, it's great. Nice. Well, it's a beastie kind of car, you know? It's a fun car. It's a sportive car. It feels good. It still feels like a Tesla. I think I see now why some other manufacturers are afraid of this car coming to Europe. It's some sort of a pioneer work with electric cars. I love it. I wouldn't expect it to have so much space for me as a tall person. It's just great. It's a fantastic car.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길라잡이 배너 전문가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종목이죠. 테슬라가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12% 상승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고 하는 소문이 나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원래 예상은 1.76달러였는데 2.14달러로 훨씬 더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전해졌고, 그리고 매출도 많이 나왔고, 차량 인도는 11만 2천 대 정도 했다. 그리고 고속 충전소도 전분기 대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슈퍼차저라고 불리는. 그래서 어제 이게 애프터마켓인데 얼마나 올라왔냐면은 11.88%, 12%까지 오르면서 650불까지 갔었습니다. 주가가.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테슬라가 이미 최근에 엄청나게 오르면서 주가가 시가총액 100조가 넘었거든요. 대한민국이면 넘버 2예요. SK하이닉스를 제치고. 근데 이런 회사의 주가가 하루 만에 12% 오르는 거 보고 와, 진짜 미국의 자본시장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이제 테슬라 주가인데 작년에 이제 보시면은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를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2018년 크리스마스에 이 주가가 엄청 빠지면서 이때 크리스마스 악몽이다라는 소리가 나왔었죠. 근데 사실 이때 이후로 S&P를 포함해서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다 일제히 반등했거든요. 일제히 반등을 했는데 얘는 반대였어요. 반대로 얘는 완전 많이 빠졌죠.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실제로 테슬라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테슬라가 200불까지 떨어지는 걸 보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미국 주식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수강생들한테 너무 지금 테슬라 매력 있는 자리까지 왔습니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테슬라의 매력을 어필을 했었는데, 그랬던 이유가 첫 번째 2019년에 이제 여름 좀 넘어서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완성이 됐잖아요. 이게 완성이 되면서 생산량이 기존에 비해서 크게 늘고 중국 시장의 공략이 가능해졌고요. 두 번째, 제품을 낼 때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요 사려고. 이게 기업한테 얼마나 큰 강점인지 이 부분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너무 많다. 테슬라는 진짜 기이할 정도로 공매도를 많이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 공매도 많이 맞기로 1, 2위 다투던 기업이 테슬라였고요. 그리고 네 번째, 테슬라가 망한다고요? 이거는 미국의 자본시장을 정말 모르는 소리다. 미국이 어떤 나라면 테슬라가 이제 진짜로 안 좋아져서 이제 거의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드시 M&A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M&A 루머만 퍼져도 주가는 단숨에 수십 %는 급등할 수 있다. 하루에도. 왜냐면은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2018년도에 이제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가 미국 소비자들이 뽑은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5, 6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를, 이 브랜드를 그냥 날려먹게도요? 아니죠. 이거 살려야죠. M&A에서 이 브랜드 가치를 어떤 다른 회사가 가져가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플이 테슬라 인수한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미국 시장 M&A는 최근에 디즈니만 보더라도 과거에 ESPN 인수했죠. 그리고 루카스필름 인수하고 픽사 인수하고 스티브 잡스한테, 그리고 또 폭스 인수하고요. M&A로 커졌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차량은 아우디 포함해서 정말 많은 회사들을 또 인수해가지고 지금 사이즈가 된 거고요. 그래서 회사 망할 걱정은 하지 마라. 반드시 인수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 이건 너무 유명하고도 당연한 얘기니까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모델 3가 이제 3분기에 유럽에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모델 3 유럽에 수출되자마자 유럽 전기차 시장도 재패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테슬라가 굉장히 매력있다고 강조를 했었죠.
자, 전 테슬라 생각하면 여기가 떠올랐어요. 이게 어디냐면 이제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 그 포방터 돈가스로 유명한 연돈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가게가 굉장히 열악해요. 위치도 뭐 좋지 않고 사장님도 주방에 한 분밖에 없어서 만들 수 있는 생산량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먹으려고 줄을 섰어요. 여기 줄을 선 사람 중에 눈 오는 데도 기다리는 거 보세요. 상당수는 못 먹는단 말이에요. 본인들도 알아요. 그리고 돌아가요. 그리고 다음에 또 와요. 먹으러. 자, 여러분들이 그럼 뭐 자본력을 갖춘 투자자라면 이런 회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 내 자본을 투자해서 이 회사를 좀 더 오기 편한 곳으로, 그리고 사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주차하기 좋은 곳으로, 필요하다면 주방에 인력도 새로 충원해줘서 더 많은 돈가스 상품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팔면은 회사의 이익이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겁니다. 테슬라가 이런 케이스였어요. 돈을 못 벌고 적자는 나고 있지만 이 회사의 상품을 산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 서 있는 상황. 이런 회사는 어려워져도 결국은 M&A가 되거나 아니면 M&A 안 되고 이 기간을 버텨내면은 엄청나게 많은 매출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금전적인 혜택이 회사에게 돌아올 수 있다. 왜냐면 이 연돈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유명해져서 다른 데다 가게 차린다고 해도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이게 일종의 브랜딩이 된 거죠. 브랜드 가치를 갖게 된 거죠. 테슬라가 이런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그래도 이거겠죠.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테슬라 지금이라도 살까요? 자, 테슬라 주가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테슬라 저 지금 팔아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자,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뭐 확정되진 않았지만 감사받기 전에 이제 그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어요. 매출은 이렇게 뭐 올라가고 있는데 매출 오르고 있죠. 의외로 지금 순이익은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 뭐 투자를 워낙에 많이 하는 회사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순이익이 줄고 있는데 뭐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만 뭐 넘어섰다고 계속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거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커다란 조정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테슬라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전에 드렸던 세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차트는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더 중요하고 거시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만약에 차트를 너무 모르면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예측할 때. 그리고 제 영상의 구독자분들이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여러 되시는데 이분들이 그냥 와서 이 주식이 좋다니까 사 모으고 있는데 저는 아직 너무 몰라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실제로 매매하거나 거래할 때 뭐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테슬라 주가의 고점은 거의 한 300불 후반, 400불 좀 되기 전에 계속 여기서 이제 막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보면은 이제 천장이라고 하죠. 뭐 트리플 천장이라고 해야 되나? 3번 정도 고점이 막히면서 2018년 뭐 연말부터 시작해서 폭락을 시작해요. 계속 떨어지죠. 이 채널 따라서 계속 하락하다가 이때쯤 이제 채널을 돌파한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저항이 걸리죠. 121선 이동평균선에 눌리면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경험하게 되고요. 이 채널마저 돌파합니다. 그래서 다른 채널의 모양이 나왔는데 여기는 주가가 좀 흘러요. 옆으로 살짝 흐르면서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좀 달라진 점이 눈에 보였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부분이죠. 네. 저점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이제 고점이 살짝 내려가고 있으면 이게 뭔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각형 패턴이잖아요. 이 삼각형 패턴이 나오면은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죠. 여기서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거나. 근데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평선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굉장히 좀 일자로 평행하게 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크게 하락하고 있을 때 이평선 간의 간격이 이렇게 넓어요. 왜냐면은 단기의 변화를 장기가 아직 못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몰린다는 얘기는 단기의 변화가 거의 없어졌고 그 변화를 장기도 거의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 패턴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나오면서 다시 한번 5일선이 21선 위로 올라가고요. 이때쯤 3분기 실적 발표한 날이죠. 갭을 엄청나게 띄우면서 한 20% 이상 상승하죠. 그 다음날에도 장대 양봉 크게 나오고요. 그 이후로는 5일 이평선 위에서 거의 주가가 캔들이 놀고 있습니다. 조금 이때 주가가 옆으로 기면서 약간 하락할 때도 21선이랑 만났지만 눌림목 조정 정도로 여기면서 아래로 더 훅 꺼지지 않고 그냥 계속 타고 올라가죠. 5일 이평선이 어제까지의 그 5일 동안 종가의 평균선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이평선 위에 있다는 거는 그 전일 포함 거래일 5일보다 오늘 주가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계속적으로 그 5일 평균보다 주가가 위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단기간 상승 흐름이 굉장히 거세다는 얘기죠. 자, 다시 이렇게 5일 이평선이 날카롭게 상승하자 이 갭이 벌어지죠. 붙었던 갭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단기 추세가 굉장히 좋으니까 굳이 뭐 무리하게 막 매도를 많이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트를 그냥 즐기면 되는 거고요. 목표가를 정하셨던 분이라면 일부를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차트를 이용하면서 뭐 진짜 바다에서 서핑하듯이 타고 이걸 이용하면서 수익을 늘려나가는 이런 스킬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연결해서 보여드리자면 저는 이제 그 피보나치라고 하죠. 이제 수학이나 뭐 건축 쪽 그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저는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걸 활용하는 선에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최저점을 0으로 잡고 최고점을 1이라고 봤을 때 이제 하락하고 있으면 의미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피보나치는 0.618, 0.5, 0.382가 하락 추세라면 상승 추세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유의미한 그런 구간들이 돼요. 보시면은 0.618에서도 반등이 조금 나왔었죠. 0.5에서도 나왔었고 0.382에서도 좀 나왔었고요. 그러나 이것마저 무너지니까 크게 하락한 거고 최근 주가가 만약에 여기라면 피보나치를 여기를 0으로 잡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다음날 더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0으로 잡으려면 여기 반등이 나온 걸 보고 나서 아 그래 최근에 저점은 여기구나라고 그어주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구간대별로 지지 저항의 그런 연결을 활용할 수 있는데 피보나치 같은 경우는 이제 올랐다가 눌렸을 때 여기 지지가 어느 정도 되다가 눌리죠. 눌리고 나선 다행히 금방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피보나치와 뭐 이동평균선 그리고 지지 저항을 봤을 때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자리는 뭐 성격 급한 사람은 여기서도 지를 수 있겠는데 여기는 조금 위험한 것 같고요. 요런 라인들 요런 자리거나 요 삼각형 돌파하고 나올 때 아니면은 이제 뭐 올라가서 0.382 라인에서 자리 잡을 때 이런 데가 사실상 매수할 만한 라인들이에요. 그래서 매수를 만약에 이때 폭락할 때 겁이 나셨다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노려볼 만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피보나치가 여기가 1이었잖아요. 1이 지금 주가로 치면 376불 정도예요. 여기를 돌파해 버리면 이제 피보나치의 확장입니다. 내가 산 주가 그 종목의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역시나 유의미한 라인이 1.382, 1.618. 그러니까 0.382, 618 그리고 1을 던 요 자리들이 예를 들어 상승한다면 저항에 걸리거나 아니면 돌파가 되면은 지지선이 되면서 다시 더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흐름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유의미한 구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때 3분기 때 실적 그 호조가 나오면서 단숨에 요 라인을 한 두 개를 그냥 돌파해 버렸죠. 돌파해 버리면서 이 힘으로 바로 여유 있게 넘었고요. 요 1 라인에서는 여기서 또 지지를 해주고 많이 안 눌렸으니까 굳이 팔 필요 없겠죠. 강한 상승. 상승 나왔죠. 여기까지 1.618까지 갔네요. 여기서 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죠. 545불 갔다가 500불 아래로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나 피보나치의 영역대는 크게 눌리지 않았습니다. 지지되었으니까 또 가졌고요. 이제 어제 실적 발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늘은 주가가 또 올랐고요. 여기 주가가 지금 2.382 라인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다음은 2.618 라인이 될 수 있겠죠. 이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더 이상 못 오르고 크게 무너지느냐가 굉장히
다음 뭐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되냐는 바로 이런 기준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중요하죠. 제일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 게 이거예요. 지금 사도 돼요? 예, 지금 그럼 언제 사야 되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확인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여기란 말이에요.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주가의 고점이 여기라고 한다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일부터는 주가가 뭐 조금씩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주가가 한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제가 그럼 주가가 빠진 걸 보고 아 여기가 고점이구나. 그럼 저점에서 고점까지 이어봐야겠다. 피보나치를 좀 조정해 주시면 돼요. 네. 자, 고점까지 피보나치 영역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조정이 나오는 라인이 유의미한 라인이 3개가 있다고 했죠. 0.618, 0.5, 0.382 라인. 예. 조정이 나오면은 얕은 조정, 깊은 조정. 아, 나는 테슬라 무조건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은 뭐 이 자리에서도 뭐 조금만 사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걸 보면서 나는 이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나중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실질적으로 차트를 활용하면서 어떻게 전략을 짜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꼭 주가를 어떻게 내가 맞춘다가 아니고 내 기준점을 가지고 있으면 주가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 예를 들어서 나는 주가가 0.618까지만 떨어질 줄 알았는데 0.5가 넘게 무너졌어. 여기까지 왔어. 이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크게 무너졌다면 618에서 살려고 했던 걸 안 사고 한번 참을 수 있겠죠. 참았다가 0.5에서 사면은 나는 훨씬 더 싸게 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면서 주가의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또 차트만 보지 마시고 거시경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경제지표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그리고 테슬라의 지금 뭐 대내적 환경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계속 습득을 하시면서 이런 차트와 같이 병행을 하시면은 조금 더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슬라의 조정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치는 상회했지만 순이익은 생각보다도 좀 많이 안 좋게 나왔고, 최근에 이제 또 중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공장이 가동을 안 한다는 기사가 또 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사의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보자면 주식은 일단 싸게 매수하는 것이 최고. 그러면 싼데 언제 사야 되냐? 그건 제가 뭐 차트를 보여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펀더멘탈 이외에도 차트를 이용할 거. 지금 테슬라 주가가 650불 갈 거라고 그 예측한 전문가 미국에도 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왜냐면 뭐 200불 무너졌을 때는 막 주가 50불 간다고 한 애널리스트들도 많았고요. 정말 많이 간다고 한 사람들이 한 300불 한 중반 정도 제가 본 것 같아요. 지금 650불이죠. 그래서 너무 그런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랑 펀더멘탈만 믿지 마시고 지금 구간은 누가 봐도 뭐 적정 주가 구간은 아니에요. 시장에 그런 과열과 관심과 거래가 몰리면서 이렇게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건데, 투자자라면 또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영역대를 만들어가면서 대응하면은 조금 더 그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배너의 미국 주식과 관련된 기초 강의는 에듀캐스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